이 이름으로는 처리 안 됩니다. 은행 창구 앞이었어요. 그 말은 직원 입에서 나왔고 뒤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통장 첫 장에는 분명 손주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그날 이후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통장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 할머니가 섰어요. 문이 열렸고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이 업무를 마치고 자리를 떴고요. 다음 사람도 곧 떠났습니다. 그렇게요.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할머니는 창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고요.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어요. 손주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통장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름이 보였고요. 손주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할머니는 가방 안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도장 하나가 손에 잡혔고요. 할머니는 그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책상 모서리에 놓였습니다. 종이 위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서랍을 열었어요.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그 용지를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펜도 함께 놓였고요. 할머니는 용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펜을 짚지 않았어요. 용지 위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할머니를 봤고요. 그리고 통장을 다시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요. 할머니는 그 통장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창구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요. 할머니는 찢어진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조각들을 집어들었어요. 투명 서류함을 당겼습니다. 그 안에 조각들을 넣었고요. 할머니는 도장을 다시 집었습니다. 도장은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닫혔고요. 할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은행 밖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그때요. 손 안에 뭔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장 조각 하나였습니다. 작게 찢어진 종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글자 몇 개가 보였어요. 조각은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손에 쥔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건넜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건너편 인도에 섰고요. 앞에 우체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체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봉투 안에 넣었어요. 조각은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없었고요. 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이 넣었어요.
가방은 다시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시선은 우체통 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봉투를 넣는 장면도 보였고요. 며느리는 발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쥐었어요. 잠시 뒤요. 며느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뒤였습니다. 사람 두세 명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는 유지됐어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모퉁이를 돌았어요. 할머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입구에서 잠시 섰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할머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며느리는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입구를 묶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쪽이 보였어요. 신발장 위에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는 가방 앞에 섰습니다. 손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퍼에 손을 댔어요. 조금만 열었습니다. 끝까지 열지는 않았습니다. 가방 안을 내려다봤어요. 안쪽 깊은 곳에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각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지퍼를 다시 닫았습니다. 가방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 한 칸에 표시가 보였어요. 은행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걷었어요. 며느리는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 도장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주 이름이 적힌 도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안쪽에 넣었어요. 서랍은 다시 닫혔습니다. 도장은 보이지 않게 됐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잠시 섰습니다. 달력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덮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주 같은 요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에 섰어요. 앞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할머니는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봤고요. 지난주와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창구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꺼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신분증만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키보드 소리가 몇 번 이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요. 직원은 화면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상태로 잠시 멈췄어요. 직원은 프린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용지 한 장이 나왔어요. 직원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접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창구 위에 놓았어요.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내려다봤습니다. 용지 위에는 숫자들이 줄로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는 빈 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금액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어요. 직원은 서명 패드를 꺼냈습니다. 패드는 창구 위에 놓였고요. 불빛이 켜졌습니다. 할머니는 패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도 올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패드를 다시 밀어 돌려줬습니다. 직원은 패드를 치웠어요. 직원은 옆에서 번호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쪽으로 내밀었고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만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은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거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온 출력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력물을 펼쳤어요. 위쪽에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계좌번호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한 권씩 꺼냈습니다. 차례로 펼쳐봤어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번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들을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은 닫혔어요. 잠시 뒤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꺼냈습니다. 손주 이름이 적힌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은 손바닥 위에 잠시 놓였습니다. 고무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며느리는 도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은 다시 닫혔고요.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 출력물 옆에 섰어요. 종이는 다시 펼쳐졌습니다. 접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을 내려다봤어요.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있던 자리에 없었어요.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 바닥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접힌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집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봉투를 주었어요. 봉투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방 안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문에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 둘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다음 사람도 불려 들어갔어요. 할머니 차례가 됐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어요. 손주 도장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던 종이였습니다. 종이는 책상 위에 펼쳐졌어요. 빈 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장을 집었습니다. 도장은 종이 위로 옮겨졌어요. 한 칸 위에 내려왔습니다.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도장은 다시 들어 올려졌어요. 종이 위에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일 안에 끼웠어요. 파일은 닫혔습니다. 소리가 났고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나가는 길에 쓰레기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보이지 않게 됐어요. 가방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주 도장은 가방 깊숙이 들어갔어요. 지퍼가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집 부엌 식탁 위에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이름 칸이 보였습니다.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통장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출력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 봤어요. 같은 날짜가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이 반복돼 있었어요. 며느리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옆에 나란히 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탁 한쪽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는 접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찢어진 통장 조각이었습니다. 숫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출력물 아래쪽 가까이에 두었어요. 조각은 그대로 놓였습니다. 겹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위에 올려봤어요. 조각의 글자 끝이 통장 표지의 이름 칸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요. 식탁 위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통장과 종이를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새 통장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봉투 안에 넣었어요. 봉투는 닫혔습니다. 글자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위 봉투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봉투의 방향만 조금 돌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나왔어요. 열쇠 하나가 분리되었습니다. 봉투 위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봉투와 열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요. 부엌 식탁 한쪽에 찢어진 통장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식탁을 봤어요. 조각은 그대로였습니다.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엌에는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 조각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식탁 위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건드린 흔적은 없었고 시간만 조금 흘러간 상태였습니다. 그때요. 어떤 선택은 말로 남지 않고 사물의 위치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곁에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조용한 반전 하나를 남깁니다.